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제 마음 깊은 서랍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40년 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 노래 한 소절에, 비 내리는 창가에 문득 떠오르는 얼굴.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의 첫사랑.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사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살이던 해였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요. 도서관이라고 해봐야 낡은 책장 몇 줄, 책상 서너 개.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책 냄새 맡으며 하루를 보내는 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눈에 자꾸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교과서 같은 책을 빌려가면서도 눈빛만은 장난꾸러기 같던 청년. 그가 바로 이용희 씨였습니다. 처음엔 짧게 인사만 했습니다. 책 반납하러 왔습니다. 그가 건네는 책을 받을 때마다 제 손끝은 괜히 떨렸습니다. 며칠,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책 얘기에서 시작해 꿈 얘기로 이어지고,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그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도 배우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반짝였고 저는 그 순간 이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도서관 밖에서도 만났습니다. 겨울 저녁 공원 벤치에서 호떡을 나눠 먹고 버스 종점까지 함께 가며 말없이 손만 잡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수키 씨 저랑 같이 걸어가실래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찼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첫사랑의 그 두근거림, 눈만 마주쳐도 숨이 막히던 그 감정.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저는 눈물로 배웅해야 했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말조차 남기지 못하고 그는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후로 편지 한 장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참 무정했습니다. 저는 취직을 하고 부모님의 권유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살림에 치이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자신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 오는 날이면 늘 생각났습니다. 창가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다 보면 함께 우산을 쓰던 그의 옆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기억할까? 아니면 이미 다 잊었을까? 저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혼자가 된 제 방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글귀 하나, 이용희 동문회 참석.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40년 전 그 이름. 손끝이 떨려서 클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토록 오래된 이름을 4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요? 저는 며칠을 밤새 고민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흰머리 섞인 제 얼굴을 보며 이 모습으로 그를 만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한 번은 봐야 해. 그래야 내 인생의 빈칸이 채워져. 동문회 날,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모임 장소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그 한가운데서 눈에 들어온 한 사람. 흰머리가 성성하고 주름이 가득했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숙혜 씨?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들은 목소리, 여전히 따뜻한 눈빛. 우리는 동문회가 끝난 뒤 조용한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했어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집안을 제가 떠받쳐야 했습니다. 군에서 나와도 하루하루 버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편지조차 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왜 그는 편지 한 장 보내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마치 20살 시절로 돌아간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첫사랑은 다시 이어지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요. 그에게는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지난 세월 속에서 제 나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용희 씨, 우리 그냥 이렇게 기억 속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지금 다시 시작하기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아요. 그는 오래도록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추억 속에서 영원히 젊은 우리가 사는 걸로 합시다. 그날 이후 저는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빈칸은 그 짧은 재회로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살아가지만 가끔씩 창밖에 비가 내리면 그를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 미소 짓습니다. 첫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함께 걸었던 길, 나누던 웃음, 손끝의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살아가게 하는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제 옆에 두진 못했지만 그 만남만으로도 제 삶에 허전했던 빈칸이 채워졌습니다. 첫사랑은 아프기도 하지만 또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그 이름을 떠올리며 따뜻하게 웃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인연 아닐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